네, 외주 개발을 하실 때 이제 막 프리랜서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홈페이지나 플랫폼을 수주를 해서 부수입을 올리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첫 번째 고객사를 어떻게 찾는지, 첫 번째 프로젝트를 어떻게 찾는지, 이게 사실 처음에는 좀 막막하시겠더라고요. 인프런에 올린 제 프리랜서 강의에도 리뷰를 상세하게 남겨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제 읽어보니까 일단 수주를 한 다음에 뭐 견적이나 계약이나 프로젝트 진행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맨 처음 어떻게 수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추상적이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각자의 경력이나 뭐 학력이 좋다면 학력, 인맥이 많다면 인맥, 뭐 성격이 좋다면 성격, 태도가 좋다면 태도, 물론 실력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어필을 해서 어떻게 수주를 할 건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나에게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 갈립니다. 경력이 있다, 경력이 없다. 이런 분들은 뭐 회사에서 이미 뭐 몇 년, 좀 이상하네요. 몇 년 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이미 프리랜서를 하고 계신 분들은 첫 번째 프로젝트 수주가 아니니까 뭐 이번에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첫 번째는 개발 경력이라고 할게요. 개발 경력.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비개발 경력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마케팅, 디자이너, 기획, 뭐 등등, 뭐 영업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해요. 뭐 이거는 가리지 않습니다. 뭐 총무일 수도 있고 인사할 수도 있고. 경력이 없는 분들은 지금 학생,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그냥 일한 경험이에요. 뭐 개발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하지 않은 것도 포함이고, 그냥 단지 내가 어떤 기업에서 일을 해봤냐의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이 비개발 경력도 팔 수 있거든요. 굉장히 어필 포인트를 삼을 수 있어요. 이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개발 경력도 잘 어필을 못하셔가지고 제가 프리랜서 컨설팅을 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는 졸업은 했는데 취준 상태이실 수도 있고, 뭐 학생이라도 전공자,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또는 뭐 소프트웨어 전공이신 분이 있을 거고, 비전공. 그러니까 전공을 했는데 이게 컴퓨터 관련된 전공은 아닌 경우에 비전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지금 이제 학생이신 상태, 이제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 중이신 상태, 아니면 뭐 취업 준비는 아닌데 사업 중이신 상태도 있을 수 있겠죠. 창업 준비라고 할게요. 비밀의 숲이 생각이 나네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죠.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진 어떤 경험치, 경험의 종류에 따라서 어필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개발 경력이 있는 분, 다음에 비개발 경력이 있는 분, 전공자, 그리고 경력은 없고, 비전공자, 경력 없고. 그러니까 전공자인데 개발자가 아니라 다른 직군으로 뭐 경력을 쌓으실 수도 있고요. 비전공자인데 뭐 부트캠프나 아니면 독학을 통해서 개발자가 되신 다음에 개발 경력을 쌓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1번, 2번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경우는 경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개발 경력이 있을 때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보통 1년 이상은 일을 하셨을 거예요. 1년 이상 일을 하셨는데 그때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리스트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안 돼요. 월 단위로 떠올려 보세요. 가령 뭐 생각을 해보니 뭐 2023년에 1월에는 내가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의 뭐 벌크 업로드, 뭐 상품 데이터를 만약에 상거래 회사에서 일을 하셨다면은 상품 데이터를 벌크 업로드했다. 이 기능을 구현했다. 일단 이렇게 다 리스트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진짜 하나하나 다 떠올려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어느 회사 다녔다, 어느 회사에서 뭐 개발팀장 했다, 이런 거는 어필이 잘 안 돼요. 스토리가 나와야 되는데 스토리는 되게 디테일한 사례랑 나의 어떤 구현 경험 그리고 소통 경험에서 나오거든요. 또 예를 들어볼게요. 뭐 2월 달에는 뭐 결제 모듈을 바꿔서 붙였다. 3월 달에는 뭐 고객센터에
무슨 뭐 문의에 답글 다는 매크로를 만들어 드렸다. 뭐 요청을 받았겠죠. 답글 달기 너무 힘들어요. 뭐 이거 편하게 할 줄 방법 없어요? 그럼 막 이게 소통을 해가지고 뭔가 만들었다고 쳐요. 쭉쭉쭉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해 동안에 했던 것만으로도 이렇게 몇 개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경력 뭐 3년차 정도 되면은 적어도 20개에서 40개 정도의 어떤 케이스들이 나올 겁니다. 그냥 내가 상거래를 담당했다. 이거 안 돼요. 이게 아니라 이 상거래 안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태스크들을 했는지 뭐 메일을 뒤지셔도 되고 슬랙을 뒤지셔도 되고 기억이 나신다면 기억을 떠올리셔도 되고 다 뒤져내세요. 그러면 이것들이 각각 하나의 굉장히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자, 외주로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하시면 뭐 작게는 뭐 1, 200, 뭐 한 100이라고 쓸게요. 많게는 개인이 수주를 하면은 그렇게 비싼 거 수주하기가 어렵고 한 2,000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더 비싼 것도 수주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요것들 시간 보통 얼마나 걸리죠? 한 달에서 2달이에요. 이 동안에 열심히 만들어야 100만원짜리는 며칠 만에 끝나면 좋겠지만 이제 외주를 처음 하실 때는 진짜 한 달 열심히 꼬박 했는데 100만원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초반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 약간 염두에 두셔야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처음에 프로젝트 수주하기 되게 힘들어요. 일단은 좀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고 조금 낮은 단가도 수주를 해서 열심히 잘 줘야 됩니다. 뭐 어쨌든 100만원짜리나 2천만원짜리나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저희 아까 여기서 뽑아냈던 거 보면은 한 달 동안 거의 이걸 한 거죠. 물론 다른 일도 하셨겠지만 또는 몇 달에 걸쳐서 이런 일들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죠? 단위가 지금 이 프로젝트 하나도 한 달에서 2달 걸렸고 내가 회사에서 한 달 동안 했던 이 정도 범위도 한 달이 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현 단위가 요게 작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큰 단위입니다. 특히 기존에 뭐 운영하고 있던 상거래 같은 서비스에서 기존의 이슈들 다 고려해가지고 사이드 이펙트 없나 뭐 테스트 코드 작성하고 하면서 뭔가 기능 하나 추가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태스크예요. 그러면 이것들 하나하나가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포트폴리오가 돼요. 근데 이거 정리 잘 해두셨나요? 보통은 뭐 이력서에 조금 정리를 하실 수는 있어요. 이력서도 그냥 보통은 기간만 이렇게 쓰신 이력서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회사 내에서 내가 했던 태스크들 뭐 월 단위로 내가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월 단위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지만 실제 이력서를 넣을 때는 이 프로젝트 단위가 되겠죠. 회사 내에서 내가 이런 프로젝트들을 했고 이런 프로젝트들 왜 했고 무엇을 위해? 가령 매출을 올리기 위해 또는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또는 시간을 낮추기 위해 어떤 뭐 답글 매크로 이런 작업을 하면은 이 CS 직원분들의 업무 시간을 줄일 수 있죠. 그런 시간을 낮출 수도 있고 결제 모듈을 바꾼다 뭐 이런 건 안정성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결제가 오류가 났을 때 대체 결제 모듈을 붙이면은 결제에서 이탈하는 고객을 줄일 수 있잖아요. 안정성을 높인다든지 다음에 뭐 캐시를 도입했다든지 뭐 요건 포인트 개념이 아니라 웹사이트 그 퍼포먼스 성능을 올리기 위한 캐싱을 말한 겁니다. 그러면 성능이 올라갔겠죠? 등등 이 각각의 프로젝트가 처음에 어떤 의도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고 실제 그 결과가 뭐 매출이 20%가 올랐다. 뭐 인건비가 뭐 1,000만원이 줄었다. 시간이 뭐 사람 수로 곱하면은 뭐 2시간씩 절약이 돼서 뭐 5명이 일을 해가지고 10시간이 매일 절약이 돼가지고 뭐 한 달이면 200시간이 절감이 됐다. 안정성, 뭐 결제 이탈률이 뭐 줄어들었다. 등등 웹사이트 로딩 속도가 몇 초 빨라졌다. 이런 효과를 가져왔겠죠. 이거 과장해서 쓰면 안 되겠지만 정확한 수치가 없다면은 약간 추측해서 쓰세요. 우리가 뭐 몇 월 달에 뭐 5천만원 벌고 있었는데 다음 달에 한 7천 정도 됐다. 이게 뭐 다른 요인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내가 했던 어떤 작업 때문에 요게 요렇게 올라갔을 수 있다. 그리고 왜라는 거 썼잖아요. 과정도 써야 됩니다. 이거 어디다 쓰냐? 일단 정리해 두시는 거예요. 특히 소통 과정과 문제 해결 과정. 나 혼자 그냥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요청을 내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건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요?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구현을 했고 결과를 이걸 쓰시는 뭐 고객센터 직원분들한테 전달을 했더니 써보시더니 이러이러한 거 좀 아쉬워요. 그래서 내가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을 해드렸고 그랬더니 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답을 들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소통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내가 이걸 기술적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정리부터 해주세요. 뭐 곧바로 뭐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는 거는 조금 이따 하시고, 정리해 두시잖아요? 그러면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진짜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는 저런 프로젝트, 내가 외주 아직 수주 한 번도 안 했는데도 그냥 회사에서 1년 이상 일을 하셨다면은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거 잘 정리하시고, 우선 내 포트폴리오 홈페이지가 있다. 그럼 이거 다 정리하시면 돼요. 다 정리하시면 되고, 이력서는 어느 기업에 내가 다닌 건지를 중심으로 좀 묻게 되잖아요. 왜냐면 이전 경력이 몇 년인지 되게 덩어리가 필요하니까. 근데 내가 프리랜서 개별 프로젝트를 수주한다고 하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가 조금 더 중요해요. 사실 요즘은 프리랜서 외주 개발자 구할 때뿐만 아니라 직원 채용할 때도 이 사람이 이전 회사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했는지를 더 자세히 보거든요. 여튼 이거는 이력서 작성할 때도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튼 본인이 나 아직 프리랜서를 안 해봐가지고 포트폴리오가 없는데 그냥 몇 년 다닌 회사 한두 개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본인을 과소평가하신 거고요.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본인이 회사 내에서 한 것들 굉장히 잘 정리하면 이게 굉장히 강력한 스토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소통들을 하셨어요. 협력하는 임직원들이 무슨 요청을 했고 그거 하나하나 해결하고 이거를 뭐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 다 굉장히 강력한 스토리고요. 이거 포트폴리오로 홈페이지에 정리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퍼뜨린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세요. 본인이 뭐 페이스북 익숙하시면 페이스북 쓰시고, 트위터 익숙하시면 트위터 쓰시고, 영상 찍는 거 좋아하시면 유튜브 하셔도 되고요. 어렵긴 하죠. 블로그 쓰셔도 되고요. 스레드 쓰셔도 됩니다. 근데 뭐 이 중에 내가 SNS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스레드 쓰세요. 스레드가 컨텐츠만 좋으면 되게 빨리 구독자와 조회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스레드에는 글 작성 분량이 작기 때문에 요런 조각조각의 스토리를 하나하나 썰 풀듯이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막 나를 마케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났나 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과 거기서 뭐 얻었던 교훈들, 느낀 점들, 뭐 뿌듯함,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 그냥 소회. 그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이런 스토리들이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고요. 좋아요를 달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고 그게 잠재 고객들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본인이 제일 많이 쓰던 툴이 제일 좋아요. 제일 익숙한 툴, 이거는 나도 그냥 쓰니까 재밌다. 뭐, 나 트위터 재밌어 한다. 그러면 트위터에다가 올리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쌓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답을 주세요. 그 답을 하는 과정이 또 컨텐츠가 되고요. 그럼 이 과정이 뭡니까? 이 과정이 퍼스널 브랜딩이에요. 제가 무슨 질문을 받았냐면 저는 퍼스널 브랜딩 할 자신이 없어요 라고 컨설팅을 요청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전 어떻게 해야 되죠? 전 영업도 별로 못하겠는데요. 보니까 경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경력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를 아무것도 안 주셔가지고 아예 개발 경험이 없으신데 프리랜서를 시작하시려는 건가? 생각을 했는데 막 해보니까 제가 캔해보니까 몇 년을 다니신 직장이 있었고요. 그 직장에서 겪었던 그런 에피소드들, 무슨 직장인지 그 분야를 듣고 그 분야에 그러면 이러이러한 일들 하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럼 그 일들에선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으세요? 물어보니까 맞대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뭐 고객사랑 소통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같이 협업하는 사람들과 겪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이슈들 있지 않았냐? 그래서 맞대요. 그럼 그런 거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가 되고 이런 스토리들을 소셜미디어에 풀면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해주고 재밌어해주고 저를 약간 신뢰하게 되고 저의 어떤 솔직함과 능력을 인정해주게 되고 그런 그냥 일련의 과정이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뭐 제가 브랜드입니다 라고 외치는 게 퍼스널 브랜딩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런 저의 경험들을 정말 잘 정리해서 퍼뜨리는 거. 제가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게 저의 퍼스널 브랜딩인 거죠. 다른 게 퍼스널 브랜딩이 아닙니다. 자, 개발 경력이 있으신 분들 해결이 되셨나요? 그러면 이번엔 비개발 경력자분들. 마케터. 뭐 사실 요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예시 들려고 이렇게 하나씩 써볼게요. 인사, 디자이너. 근데 사실 직군에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2023년 1월에 뭐 하셨어요? 이거 하셨겠죠? 또 요거 다음 달에 하셨을 거고, 2달 동안 뭐 하셨을 거고, 등등 스토리가 있으실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페이스북 마케팅을 했다. 뭐 스레드에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했다. 뭐 유튜브 영상 제작을 뭐 의뢰하면서 그거를 매니지먼트 했을 것이다. 또는 어떤 사스 툴에서 마케팅 성과를 분석했다. 등등 그런 것들이 있겠죠? 다 정리하세요. 인사도 마찬가지고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회사에 있는 동안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을 굉장히 잘게 쪼개고 하나하나 다 기억을 떠올리셔서 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거 각각이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개발 외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개발 경력자이신데
개발을 뭐 독학을 하셨든 아니면 바이브 코딩으로 수주를 하실 생각이시든 내가 최종적으로 만드는 건 결국 개발 결과물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개발 결과물에 얼마나 플러스 알파가 되는지 얼필을 해야 됩니다. 사실 요즘 저도 코딩을 안 하잖아요. 저도 20년차 개발자인 저도 저보다 잘 짜는 AI에게 코딩을 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비개발 경력이신데 약간 개발 외주를 뭐 홈페이지든 플랫폼이든 아니면 내부 어떤 자동화 시스템이든 만드신다고 하셨을 때 그래도 바이브 코딩으로라도 AI랑 이렇게 핑퐁을 해서라도 개발 결과물을 만드는 방법을 아시니까 지금 개발 외주 구하시려고 하는 걸 것 같아요. 혹시 모르시면 인프런에 제가 올린 바이브 코딩 강의, 비개발자를 위한 바이브 코딩 강의예요. 바이브 코딩 강의 보시면 이제 홈페이지나 플랫폼이나 이런 동영상, 강의 플랫폼 같은 거는 만드실 수 있어요. 여튼 지금 내가 개발 직군으로서 경험이 없어서 이제 개발자에게 비해 불리한 거 아니냐, 이게 관점에 따라 다른데요. 내가 마케터로서의 경험이 있다는 점은 뭐의 장점이 될까요? 마케팅 회사의 니즈를 알고 있다. 마케팅 관련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그러면 이런 마케팅 관련된 프로젝트를 내가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했는지 잘 어필을 하고 이거를 내가 바이브 코딩 기술로 또는 내가 뭐 부트캠프나 독학으로 배운 개발 기술로 어떤 솔루션으로 풀 수 있는지 또는 풀어왔는지 그런 것들을 역시 포트폴리오 홈페이지 그리고 소셜미디어에 푸시면 됩니다.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채용했던 경험, 그 사람들을 채용하면서 어떤 걸 배웠는지, 어떤 사람이 일을 잘했는지, 채용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채용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툴을 썼고, 그 툴을 내가 다시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것이다. 뭐 그런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그러면 내가 어디 어필할 수 있어요? 인사 과정에서 어떤 솔루션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에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거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인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걸 기술적으로 어떤 도구로 해결하려는 기업에게 요거는 개발이 필요한 분야지만 요거는 인사에 대한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지 제대로 문제를 파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외주를 맡기는 고객사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외주 개발자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개발만 하실 수 있고 인사 경험이 없으면 그런 문제를 잘 해결 못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 요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도메인에 특화된 문제들을 잘 푼다라는 맥락으로 본인의 경험과 어필 포인트를 잡고 요즘 개발은 어차피 바이브 코딩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가 아니어서 못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어떻게 불식시키냐면 내가 한번 바이브 코딩으로 내가 겪었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는 솔루션을 그냥 뚝딱 만들어 보세요. 2, 3일 정도만 걸려서 그냥 뚝딱 UX만 만드셔도 돼요. 잘 모르시겠으면 개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이 좀 없으시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인프런에 제가 만든 바이브 코딩 강의, 제임스가 만든 거예요. 다른 분들이 만든 거 말고요. 보시면 차라리 지금은 개발 지식보다도 도메인 지식이 더 희소해진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개발 지식은 이제 개발자만의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오픈북 시대인 거잖아요. 개발자든 비개발자든 AI를 갖고 개발을 합니다. 같은 도구를 가지고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개발 지식이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개발의 폭이 조금 더 깊어요. 근데 그런 거는 바이브 코딩 하면서 개발 강의도 같이 보시면서 뭐 인프런에 제가 올린 레일즈 강의 같이 보시면서 개발 숙련도를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비개발 경력자분들이 개발자에 비해서 가지는 그런 어필 포인트들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면 그리고 AI로 내가 코딩을 바이브 코딩을 이 정도 결과물까지 낸다라는 걸 그냥 진짜 금방 구축을 할 수 있어요. 2, 3일이면 눈에 보이는 어떤 마케팅 대시보드든지 아니면 인사관리 대시보드든지 이런 것들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개발 경력만 어떻게 어필을 할까 자꾸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개발 경력이 충분히 또 몇 년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비개발 경력을 무조건 살려야 됩니다. 굉장한 강점이에요. 본인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경력이 없으신 분들. 제가 이제 제일 마케팅에 유리하다라고 보였던 개발자 경력 있으신 분들부터 시작을 한 이유가 그분들은 설명이 좀 명확하게 되죠. 근데 그분들의 강점들을 결국에는 지금 시대에서는 뭐 비개발 경력자분들 그리고 그냥 전공자인데 경력이 없으신 분들, 비전공자인데 경력이 없으신 분들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서예요. 왜냐하면 개발 실력은 지금 AI와 함께 빨리 끌어올릴 수도 있고 개발 실력의 중요도가 낮아지기도 해서 오히려 경력자인데 AI
잘 못 쓰는 분들보다 비경력자인데 AI 잘 쓰시는 분이 지금은 더 유리한 시기입니다. 훨씬 유리한 시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은 뭉뚱그려 볼게요. 이분들은 이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AI 이제 바이브 코딩 세대예요. 지금도 저는 코드를 거의 읽지 않고 AI에게 코드를 맡기고 있어요. 대신 기술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설계에 대해서 AI에게 조금 더 잘 가이드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그냥 완전히 AI에게 다 맡겨도 설계까지 잘 나오는 시대가 올 겁니다. 가령 지금 AI가 한 90% 바이브 코딩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100%가 되는 거죠. 지금 이미 한 90%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 못 짠 것만 고치고 나머지 10%는 못 짠 거, AI가 잘 못 짜서 내가 약간 수습을 해야 된다든지, 그때도 수습을 결국 바이브 코딩을 하긴 하는데, 수습을 하라는 요청 정도는 제가 어쨌든 프롬프팅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거는 이러이러한 설계 문제인 것 같아 라는 거를 좀 개발자가 판단을 하고 제대로 어떻게 고쳐라 라고 지시를 하면 더 잘 고치거든요. 그런 게 이제 개발자가 관여해야 되는 10%의 영역이라고 보면은 이제는 알아서 고칠 거예요. 점점 알아서 고치는 빈도가 는다라고 느껴져요. 모델이 좋아질수록. 그럼 이제 경력이 없는 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지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가 있었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스토리가 있었어요. 23년에 1월에는 뭘 했고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스토리가 없죠. 대신 만들자면은 학교에서, 대학에서, 또는 부트캠프에서 했던 스토리들이 있어요. 근데 요건 조금 빈약해요. 조금 빈약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건 정리는 해 놓으셔야 돼요. 정리해 놓으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걸 키워야 됩니다. 이렇게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우냐? 학교, 부트캠프 또는 개인적으로 사이드 프로젝트, 토이 프로젝트 하셨던 거, 작은 거, 이걸 키우셔야 돼요. 뭐냐? 다시 만드시거나 제대로 해서. 만약에 이게 좋은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하시면요. 없으면 만들어야죠. 어떻게? 바이브 코딩으로 이런 거 하나에 길면 한 달, 짧으면 2, 3일 이면은 되게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시대예요. 예전에 이런 거 만들려면 두세 달 이상 걸렸어요. 한 달 안 걸릴 거예요. 바이브 코딩 잘 쓰시면은 일주일 이내, 어쨌든 일주일 이내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이런 것들 만드세요. 내가 풀고 싶은 문제. 여기서 전공자, 비전공자가 달라지는 문제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컴퓨터 전공자다. 그럼 내가 풀고 싶은 문제가 약간 기술적인 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고요. DB 성능 최적화를 하고 싶었다. 비전공자는 인문학도라고 해볼게요. 아무 아이디어나 지금 내보는 겁니다. 고전 시를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패턴을 찾아내는 그런 논문을 쓰려고 했다라든지. 그러면 이거 뭔가 툴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예전 시들을 어디선가 크롤링 해가지고 거기서 AI에게 넣어서 어떤 패턴을 찾아낸 다음에 그런 고전 시를 새로 써내는 어떤 툴을 만든다든지. 아무 얘기는 하는 거지만 이런 것들도 되게 쓸만한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심지어 당장 이게 쓸만하지 않아서 돈은 못 벌어도 이게 내가 어떤 외주를 구할 때 그 외주 프로젝트가 이렇게 뭔가 크롤링 해가지고 패턴을 찾아서 어떤 글을 써주는 이런 거 되게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 툴이거든요. 특히 마케팅 쪽에서 많이 쓰겠죠. 특히 바이럴 마케팅 쪽에서 이런 어떤 동일한 패턴의 글들을 만들어내는 건 요즘 AI가 너무 잘하는 거니까. 그런 토이 프로젝트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면은 요런 토이 프로젝트 만들었다고 하면은 바이럴 마케팅 툴을 만들려고 하는, 자동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케팅 회사나 스타트업에서 이거 만들었던 거 되게 괜찮은데 우리 회사 걸로 따로 만들어줄 수 있냐, 이야기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런 스토리들,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학교에서 만든 것들, 부트캠프에서 배운 거 만든 것들을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어떤 서비스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결과물 형태로 꼭 만들어 보시고요. 이걸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고 역시 스토리로 만들어서 소셜미디어, 이거는 이제 아시겠죠? 여기에 뿌리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종범의 스토리 캠프, 이종범 작가님 만화도 예전에 닥터 프로스트 재밌게 봤는데, 작가님이 이제 본인이 처음에 네이버 웹툰에 만화를 올릴 때 막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다 냈대요. 아이디어가 다 이제 빠꾸를 맞았는데, 어떤 아이디어 하나를 던졌는데 그게 천재 심리학자의 이야기다. 이런 거 어때요? 라고 했더니 그 네이버 웹툰의 지금 대표님이신 분이 당시엔 담당자였고, 그거 괜찮은데 너 심리학과지? 이러시면서 이 아이디어를 바로 채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웹툰 연재가 된 거예요. 이 덕분에. 근데 본인이 심리학과였다는 거를, 심리학과 출신이라는 거를 잊고 있었다는 거죠. 전혀 다른 주제로 뭔가 막 만화를 그리고 시도하고 있다가 이게 다 빠꾸된 거예요. 전공을 했다라는 거. 학교에서 어떤 걸 전공했다라는 거는 4년 동안 배우잖아요. 경력자랑 비슷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압축적으로 공부를 한 거고요. 여기서 배운 것들 하나하나가 다 스토리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배웠고 그 배운 것들을 어떻게 뭔가
구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느낄 때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이고 신뢰가 가고 공감이 가고 스토리가 되고 퍼스널 브랜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이 됐잖아요. 지금 첫 번째 고객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첫 번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지금 그물망 전략을 한 거예요. 일단 퍼스널 브랜딩으로 나를 알리잖아요. 내가 알려져요. 유명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를 알던 사람이 그전엔 내 친구들 뭐 한 20명에서 소셜미디어 한 1000명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 중에 개발이 필요하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교집합인 거죠. 개발을 필요로 하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 교집합이 많아지면 나에게 연락 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문의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뭐 해야 돼요? 상담하면서 견적 내고, 견적이 맞다면 계약하고 개발 진행하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프리랜서를 위한 완벽 가이드라는 인프런 강의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수주가 어려웠는데 이 부분은 퍼스널 브랜딩의 영역이고, 퍼스널 브랜딩을 다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셔서 제가 이게 실제로는 얼마나 여러분들 모두가 갖고 있는 잠재 요소인지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 되었습니다.